네, 안녕하세요. 김태형 매니저입니다. 자, 먼저 시장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잖아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또 바로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주고 있고요. 또 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 상승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중장기 채권금리, 예를 들면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매크로 환경 자체나 시장 환경 자체는 뭔가 좀 투자를 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 이 초전도체나 맥신, 그리고 오늘 같은 양자, 암호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테마 관련해가지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의 이 테마를 본다면 결국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이런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테마성 종목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제가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들이 갈 듯하면 좀 꺾이거든요. 가다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번 달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전에도 손절은 되었지만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좋을 것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녹색 밴드를 통해서도 많은 자료를 공유를 드렸고요. 실제로 먼저 한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성 ENG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사실 제가 손절가 터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쇼방송에서 손절가에 대한 이 가격 설정을 15%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변동성이 좀 커졌을 때 터치를 했었지만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리뷰를 많이 도와드렸던 종목이고요. 실제로 녹색 밴드 가보시면은 신성 ENG에 대한 이런 주요 투자 포인트와 저희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10%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우리가 좀 엉덩이 무겁게 그리고 분할 매매 관점에서만 잘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나 이 종목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지만 이 종목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좋고요. 전방 산업에 대한 이런 반도체나 아니면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크로 환경이나 전반적인 시장 환경, 주변 환경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만약에 한 2,950원에서 3,000원 정도 오면은 일정 수익은 좀 챙겨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 나오는지를 보면서 또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리뷰 보시고서 여태까지 잘 버티셨던 분들 혹시나 수익 중이시라면은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종목도 손절가 터치했지만 CS 베어링입니다. 이것도 제가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독일의 이제 지멘스가 매상가요. 그 관련해서 이제 이 불량품 이슈가 좀 있었는데 동사가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고객사 중에서 이제 G 매출 비중이 큽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해상풍력 쪽 관련해가지고요. 미국 해상풍력 쪽 관련된 또 좋은 이야기들 나와주면서 CS 윈드나 CS 베어링과 같은 이런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 날씨에 대한 부분들 이슈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정책에 대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가지고도 또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수혜를 받을 거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낙수효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고점이 한 15,000원 정도에서 좀 저항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15,000원 돌파 여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서 돌파 나오면 더 가져가는 전략, 만약에 좀 저항받는다 싶으면 일부 비중 축소하는 전략, 이런 형식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뷰할 종목은 대원제약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도 수익권에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 목표가 도달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이슈 플러스 그 어린이 감기약 이 생산 중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관련해가지고 또 수급도 좀 나쁘지 않다. 그래서 2차 목표가 계속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1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12격이 좀 높다 보니까 이 격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만 더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사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편입을 했었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조금 내려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I라는 이 종목이 사실 전환사채, 전환사채 청구권, 그러니까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나와주면서 그 물량이 좀 상당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와줬지만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나 앞으로 하반기 우리가 지수 상방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 바라볼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그리고 정부의 정책 쪽 관련해서 부각받을 수 있는 뭐 로봇 쪽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원전 쪽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정부 정책 주로서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BHI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또 게다가 이전에 폴란드 경제 사절단 포함되면서 그 국영 그리고 민영 관련된 기업들하고 MOU 체결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 뭐 단기적으로 좀 더 눌림 나와준다라고 할지라도 하반기까지는 좀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지만 오늘은 좀 리뷰에 조금 더 무게를 좀 실어봤고요. 뭐 SK오션 플랜트도 이제 해상풍력 쪽 관련해가지고도 오늘 좀 좋은 이슈가 있었던 만큼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좋은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종목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하고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목명 현재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가는 4,745원이고요. 종목명은 오르비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 이 오르비텍도 사실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인데 다른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이 좀 일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오르비텍하고 우진이거든요. 근데 그 오르비텍하고 우진이 다른 원전주도 갈 때 오늘 쉬어갔던 흐름들은 어제 먼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상승했던 이유가 원전 이슈로 올라갔던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먼저 땡겼기 때문에 다른 원전주가 갈 때 오늘 사실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개별 테마 장세가 당분간 뭐 FOMC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단기성 테마 또는 테마성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관련된 일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또 흐름이 좋은 만큼 결국에는 이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다시 한번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차는 5%로 잡도록 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오이격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처음부터 이 종목은 뭐 비중을 크게 실을 그런 위치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4,500원에서 현재가에서 4,500원 정도의 사이 구간대를 잡고 좀 분할로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더 현명한 투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는 사실 오늘 자료는 제가 리뷰를 좀 많이 하려고 자료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가 또 있었냐면 이제 오염수 방류에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수산물을 이제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제품이 있어요. 방사능 검사할 수 있는 그 제품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제품명이 라디코라는 판매 제품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능 측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뭐 해산물을 수입을 하거나 했었을 때 방사능 측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시장의 분위기와 그런 가격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은 충분히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이제 편입할 종목은 오르비텍이라는 기업이고요. 1차 목표가 아까 5% 말씀을 드렸고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전주 오랜만에 갖고 나오셨는데 일단 시장에 대한 지금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초전도체가 가장 또 강했었고 그다음에 맥신주가 또 드라이버가 걸렸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는 정시 테마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전주 이거 김태현 매니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약간 단발성으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조금 이게 사실 원전주가 그동안 어떤 모멘텀이 나온다고 했을 때 나와서 사실 크게 임팩트 있는 상승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뭔가 좀 다른 어떤 모멘텀이 더 있는지 이런 부분 좀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사실 원전이 가려면은요 해소될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 대한 부분들 합의와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이 뭐 부각될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합의가 됐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좀 지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저는 지금 이제 시장이 만약에 상방이 제한적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확실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결국엔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 밀어줄 수밖에 없는 산업이 대표적으로 원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제가 로봇 쪽도 하반기에 관심을 여전히 보고 있는 이유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원래 상반기에 발표됐을 예정이었던 이 첨단 로봇 산업 전략 관련해가지고 1.0 그게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쪽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뭐 VIP 포트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원전 쪽하고 로봇 쪽하고 반도체 쪽 위주의 포트 구성을 하고 있고 남은 현금 비중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개별 이슈 있는 트레이딩 을 하면서 좀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차 목표가는 아까 5% 말씀을 드렸고요. 2차 목표가는 5,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15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